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지상권 설정 계약, 그다음 지역권 설정 계약, 그다음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은 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물권 계약. 그다음 혼인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혼인. 이 사람 을에게 너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단독 행위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갑이 을한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갑은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그다음 을도 그래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을은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본의 차고죠, 중요본의 차고. 자, 어쨌든 결혼하자, 그래 좋다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니까 혼인도 계약이에요. 이혼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이혼 계약이죠. 째줘, 그래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니까 이게 뭐다? 계약. 그러니까 계약에는 읽어볼까요? 무슨 계약도 있고,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할 때는 넓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해서 이런 건 광의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의 계약. 그다음 이 중에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 말해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 계약만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합동의 예로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회사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 을병 세 사람이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단체의 규칙을 정해야 되죠. 단체의 규칙을 정하는 걸 정관 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하나 성립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법인 설립 행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단 법인 설립 행위.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슨 행위다? 합동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고? 단독행위.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건 뭐고? 계약.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건 합동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채권 계약 중에서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이 이름을 붙여서 법조문제 만들어 뒀는데 그걸 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책으로 어디를 보냐면 이건 179페이지 볼까요? 179페이지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어요. 17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표 나오죠. 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표, 거기다가 암기. 표 암기. 자, 먼저 그 계약 이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총 몇 개 있어요? 15개죠. 15개. 자, 그걸 이제 좀 3개 이렇게 잘라서 좀 기억할까요? 먼저 증여 매매 교환을 밑줄 할까요? 증여 매매 교환. 자, 거기는 재산권 이전,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쓸까요? 재산권의 이전. 그러니까 증여 매매 교환은 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대차 세 가지 나오죠. 대차 세 가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세 가지는 묻고 걔는 물건의 이용이라고 쓸까요? 물건의 이용.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고 6가지 묻고 얘는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노무의 제공. 노무의 제공. 대신 6개니까 외울 때 3개 잘라서 외우면 되겠어요. 앞에 3개 뭐죠?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조합, 종신, 연기금, 화해 묻고 걔는 기타라고 쓸까요? 자, 그러면 그럼 쓴 거 가지고 해보겠어요.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세 개 뭐죠? 증여, 매매, 교환. 그다음 대차 세 개.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 세 개, 세 개. 앞에 세 개.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계약 세 가지.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잘 안 돼요? 노무 제공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 늘 이제 하는 거니까 금방 되는데 증여, 매매, 교환 이거 잘 되죠. 그다음에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차 세 개,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그까지는 잘 되는데 노무 제공 이 세 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세 개 뭐죠? 고용, 도급, 여행. 빨리빨리 해볼까요? 고용, 도급, 여행. 더 빨리. 고용, 도급, 여행. 고용, 도급, 여행. 더 빨리. 5번. 고용, 도급,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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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세 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현상 광고, 위임, 임치. 현상 광고, 위임, 임치.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자, 6개 쭉 연결해서 해봅시다.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다시.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항상 외울 때 뭐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계속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해서 그거 뚫리면 잘 있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타 계약서는 또 쉬워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그럼 앞쪽으로 갑시다. 증여부터 증여 읽어볼까요? 자, 그럼 증여 계약의 포인트는 뭐예요? 무상이 포인트죠. 무상. 그럼 이 사람이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매매 읽어볼까요? 매매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포인트의 성립과 관련해서 반드시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또 약정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 갑시다.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렇게 미출합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그럼 7번을 볼까요? 갑이 건물 소유권 넘겨주기로 하고 을이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매매가 되는 거죠.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이 토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물건을 서로 맞바꾸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교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뭐가 되는 거죠? 매매. 금전 이외 재산권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대차 3개.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소비 대차 읽어볼까요? 소비대차 계약은 일단 뒤쪽에 가시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죠. 미출합니다.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 순서는 좀 바꾸겠어요. 이게 동종, 동량, 동질입니다. 동종, 동량, 동질. 동종, 동량, 동질. 그러니까 반환할 때 동종, 동량, 동질로 반환하면 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1,000원짜리 하나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1,000원짜리를 갚아야 되는 게 아니죠. 다른 1,000원짜리를 갚아도 되고 100원짜리 10개를 해도 되고 10원짜리 100개를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반환할 때 동종, 동량, 동질로 반환하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소비대차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 뭐라 그래요?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 차주. 그다음 사용대차 읽어볼까요? 사용대차. 거기도 어떤 표현이 나오죠? 무상이죠. 무상. 갑이 방 하나를 차임받지 않고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사용대차인 겁니다. 그러면 물건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람 뭐가 되죠? 사용, 대주. 그다음 물건 빌려서 공짜로 쓰는 사람은 사용, 차주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 읽어보겠어요.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차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용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고용.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그대로 고용이고요. 도급 갑시다. 도급. 도급 가서 도급은 읽어보시고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네, 일의 완성.
이대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이 바로 도급 계약입니다. 갑이 을한테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반드시 건물을 다 지어서 갑에게 인도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공사를 맡긴 일 시킨 갑은 뭐라 그래요? 도급인. 그다음 공사를 맡아서 일을 맡아서 완성해야 되는 사람은 수급인. 그러니까 도급 계약의 당사자 이름이 도급인, 수급인이에요. 자, 그럼 여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여행 읽어보셨어요? 거기는 이제 뭘 쓰냐면 여행에다가 뭘 쓰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장소를 쓰세요. 그러다가 그걸 쓰시고 그걸 꼭 가시길 바래요. 그걸 쓰는 게 중요하죠. 꼭 가세요. 하여튼 합격하고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진짜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이게 그렇게 힘든 줄 몰라요. 공부를 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게 잘 외워지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영상 다시 보세요라고 하지만 다시 봐지던가요? 왔다 갔다 할 때 동영상 보세요라고 해서 보기는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던가요? 그러니까 한 마디도 안 들어온다고 이게 해도 안 되고 물어봐도 다 까먹고 돌아서면 다 까먹고 그러니까 그 하나만큼 하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뭐 때려칠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혼자 하면 힘든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1년 같이 지나가면 그게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럼요. 그 합격자 모임 가보니까 여러분 뭐 그 합격에 따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합격의 비결은 딴 게 없고 뭐 지난번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발 이제 설명회 같은데 좀 따라오지 마세요. 강의 듣고 있는 사람,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 제발 설명회 오지 마세요. 이제 설명회 가보면 절반이 뭐 이미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미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암기 카드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 합격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합격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암기 카드 형태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어떤 내용을 정리한 그 무엇이 있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느끼는 그런 걸 자기 스스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장소에 꼭 가시기 바라요. 어디 뭘 썼어요? 하와이를 쓰셨네요. 꼭 가세요. 어디 썼어요? 프라? 꼭 가세요. 네. 어디 썼어요? 네? 발리? 꼭 가세요. 그 대신 갈 때 혼자 가세요. 누구랑 같이 가지 말고 꼭 혼자 가세요. 꼭. 네. 아니면 그 장소를 혼자 갈 수 있는 데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급적 집에서 멀리 있는 데로 가세요. 아주 멀리. 그리고 가서 언제 돌아오겠다 그런 기약 없이 가세요. 그게 저는 잘 몰랐는데 전에 합격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권해서 나도 꼭 해보고 싶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다 이거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너무 힘들었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보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 혼자 가셨거든요. 갈 때 혼자 가보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때 혼자 여행할 때 이렇게 하면 공부했던 데 힘든 때 있잖아요. 그거 다 없어져요. 진짜 눈 녹듯이 다 없어져요. 영원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소공인을 하고 소공인 알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계공인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분은 법인을 차리기로 했어요. 법인을 차리기로 했고 그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분이 인생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꼼꼼했던 게 그 안에 세부 그 월급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기본급은 이제 기본급 보통 70인데 자기는 100만 원 주기로 약속했고 매출 10% 다 주기로 했고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벌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얼마에 환원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게 혼자 여행 갔을 때 자기한테 생긴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나도 그분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북극을 갈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보고 싶냐면 오로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 혼자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갈 데 없는 사람은 글로 모이길 바래요. 하여튼 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 꼭 원하는 장소에 꼭 혼자 꼭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여행은 그게 끝이고요. 현상 광고 합시다. 현상 광고. 광고자가 찾았어요?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읽어보세요.